여러분, 어릴 적 동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웠습니다. 개미처럼 성실하게 일하면 언젠가는 성공한다. 배짱이처럼 놀다가는 망한다. 평생을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단순한 교훈을 뒤집어버리는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젊었을 적에는 일하기 싫다고 도망 다니던 한 여인, 결혼 생활도 귀찮다며 집을 나가 놀고 먹기만 하던 그녀, 모두가 망할 거라 손가락질했지만 결국 인생의 승자가 된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현실의 냉정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개미처럼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공장에 들어가도 며칠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계 앞에서 평생을 살라니 도저히 못 견디겠어. 주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런 게으름뱅이가 무슨 앞날이 있겠어. 시장에서 일을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운 겨울, 손이 갈라지고 발이 얼어붙는 날에도 사람들은 버텼지만 그녀는 도망쳤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세상에는 분명 다른 길이 있을 거야.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주위에 있지 않으셨습니까? 일을 시작하면 며칠을 못 버티고 사라지는 사람. 우리 눈에는 철저한 배짱이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다른 계산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을 하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20살에 시집을 갔지만 시댁살이는 숨 막혔습니다. 매일같이 새벽밥을 짓고 하루 종일 빨래와 청소에 묶여 사는 삶.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인생이라고? 나는 집안일 기계가 아니야. 결국 남편과 갈등이 깊어졌고 그녀는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애도 있는데 집을 나가다니. 저 여자는 완전히 망했다. 주위에 비난은 것했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개미처럼 땀 흘리며 살고 싶지 않아. 대신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성공하려면 일터가 아니라 돈이 흐르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걸. 그래서 고급 다방에 취직했습니다. 그곳에는 의사, 변호사, 사업가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녀는 늘 화장에 신경 쓰고 밝은 웃음을 지으며 사람들 속에서 돋보이려 애썼습니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쓸데없이 꾸미고 돌아다니느라 돈만 낭비한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기회를 잡을 수 있어. 평생 개미처럼 일하는 대신 사람을 통해 인생을 바꿀 거야.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의사가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손님이었지만 자주 오가며 이야기가 깊어졌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솔직함과 자신감에 끌렸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군요. 스스로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네요. 몇 년 뒤 그녀는 그 의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평생 개미처럼 성실하게 살던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한데 놀고 먹기만 하던 배짱이는 취직 한 번으로 집도, 차도, 안정된 생활도 모두 얻었습니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이런 아이러니로 움직입니다.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결혼은 계층 이동의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라고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노력과 성실보다 결혼 상대에 따라 삶의 궤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학에서도 말합니다. 성공은 성실보다 네트워크와 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여러분, 이 사실 인정하기 싫으시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는 흔합니다. 재벌가에 시집가서 하루아침에 신분이 달라진 사람. SNS에서 춤추며 노는 영상을 올리다가 수억 원을 번 사람. 우연히 시작한 주식이나 코인 투자 한 번으로 인생이 달라진 사람. 반면 평생 성실하게만 일한 개미들은 여전히 겨울을 견디느라 고통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성실이 의미 없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성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의 진실입니다. 성공하려면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영향력이 오가는 곳에서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 할머니는 게으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략적이었습니다. 나는 땀 흘려 일하지 않겠다. 대신 돈이 흐르는 곳에서 기회를 잡겠다. 그 선택은 결국 옳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노력 이꼬르 성공이라고만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 때문에 더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개미입니까? 배짱이입니까? 아니면 아이디어와 전략으로 기회를 노리는 제3의 길에 서 있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열심히만 산다고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돈이 모이는 곳에서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의 삶은 아이러니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현실이기도 합니다. 성실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현실, 그리고 아이디어와 선택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개미처럼 성실하게만 살지 말고 배짱이처럼 아이디어와 전략으로 움직여라. 돈이 모이는 곳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여러분, 개미처럼 살아서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배짱이처럼 기회를 잡아 성공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건 그냥 한 사람의 특수한 이야기잖아. 현실은 다를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연예인 박경림 씨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어린 시절 개그우먼으로 데뷔했지만 남다른 눈으로 사람들을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방송인이자 사업가로 자리 잡으며 단순히 무대에서 웃음을 주는 역할을 넘어 엄청난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개미처럼 꾸준히 무대만 지켰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핵심은 어디에 서야 하는가를 정확히 본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 재벌가 결혼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만 해도 재벌가의 시집가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뀐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일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사교 모임이나 유학 시절 만난 인연을 통해 삼성, 현대, SK 같은 재벌가에 들어간 여성들. 그들의 삶은 개미처럼 평생 일해도 닿을 수 없는 수준으로 도약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현실의 권력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떨까요? 스티브 잡스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사실 전형적인 개미형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대학도 중퇴했고 게으르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이 모이는 곳, 기술과 인재가 모이는 곳에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 결과 개미들이 평생 쌓은 땀방울보다 더 큰 가치를 한순간에 창출했습니다. 비슷한 예로 일론 머스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밤새워 일하는 워커홀릭이지만 본질은 개미와 다릅니다. 그는 지금 돈과 권력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본능적으로 꿰뚫었고 페이팔에서 테슬라, 스페이스X로 옮겨가며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노동만이 아니라 흐름을 읽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개미처럼 성실함일까요? 아니면 배짱이처럼 기회를 찾아내는 눈치일까요? 사회학 연구에서도 이런 사실을 지적합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성실과 근면은 개인의 소득을 올려줄 수는 있지만 불을 창출하는 요인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네트워크, 기회, 그리고 운이 그것입니다. 성실이 토양이라면 기회와 네트워크는 씨앗이자 햇볕입니다. 토양만 열심히 가꾼다고 꽃이 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론이 있습니다. 인간은 노력의 결과보다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오는 영향에 훨씬 크게 좌우된다. 즉, 열심히 노력하는 개미도 환경이 척박하면 굶어 죽을 수 있고 배짱이도 기회의 땅에 서 있으면 호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모르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만 하면 언젠가 보상받겠지라는 믿음 하나에 기대어 정작 기회가 있는 자리에는 발도 들이지 못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이미 수많은 개미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필요한 건 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무대에 올라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유명인이나 기업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개미와 배짱이의 역전 드라마는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는 은행원으로 20년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꼼꼼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고객 응대를 하며 부장 눈치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개미의 전형이었죠. 하지만 정년은 다가오는데 남은 건 대출과 자녀 학자금 걱정뿐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여전히 불안하지? 그는 늘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반대로 그의 고등학교 동창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젊을 때 공부도 대충 하고 취업도 잘 못해서 늘 이리저리 떠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아르바이트로 뛰던 노래방에서 사장을 만나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 사장이 가진 자본을 보고 그는 곧바로 이쪽이 돈 되는 길이구나감을 잡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분을 얻고 노래방 체인을 확장하면서 한순간에 자산가로 변신했습니다. 준비된 것도 없었고 개미처럼 묵묵히 쌓아온 것도 아니었지만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 달려든 것이 인생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렇지라고요? 사실은 말입니다. 운이 찾아왔을 때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준비란 단순히 성실히 일하는 것보다 어디에 서 있을지, 누구와 함께 있을지를 선택하는 눈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제 지인 어머니께도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분은 일을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3개월 만에 도망가고 식당 서빙도 하루 만에 그만두고 늘라는 일복이 없다며 웃어넘겼죠. 주변에서는 다들 저렇게 살아서 뭐가 되겠냐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는 사교 모임에 꾸준히 나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남편은 건설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운 좋게 큰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부자가 되었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쉽게 풀리냐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녀가 끊임없이 사람이 모이는 자리를 찾아다닌 덕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일만 하느라 정작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개미처럼 바쁘게 살다 보면 정작 기회가 오는 자리에는 발도 못 들여놓습니다. 반면 배짱이처럼 보였던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우연처럼 보이는 인생의 기회를 거머쥡니다. 사회학에서도 이를 네트워크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돈이 없어도 실력이 부족해도 결국 사람과의 연결이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상위 1% 부자들의 공통점 중 절반 이상이 적절한 인맥을 통해 기회를 얻었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즉, 성실한 노력보다 중요한 건 그 성실함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누구에게 보여줘야 하는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늘 개미가 되라고 배워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해라. 성적이 전부다.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해라. 성실이 최고의 덕목이다. 그런데 막상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정말 똑똑하고 열심히 살던 친구가 힘겹게 살고 오히려 대충 살던 사람이 인생 한 방에 웃는 경우 바로 옆에서도 목격하지 않으셨습니까? 잠시 여기서 생각을 멈춰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개미입니까? 배짱이입니까? 만약 개미라면 그 성실함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무도 보지 않는 구석진 땅을 끝없이 파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개미처럼 살아야 할까? 아니면 배짱이처럼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은 단순히 동화의 교훈을 다시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방향,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이 세상에는 완벽한 개미도 완벽한 배짱이도 없습니다. 우리가 본 유명인 기업가, 주변 사람들의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개미처럼 성실하게 준비한 사람도 결국 기회의 문 앞에서 멈추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배짱이처럼 놀고 먹던 사람도 결국은 자신만의 아이디어 혹은 올바른 자리 선택을 통해 기회를 잡았기에 반전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한 심리학 연구를 보면요. 사람들은 성실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안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실은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성실은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아무리 성실해도 연결과 판단이 없으면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너무 개미처럼만 살아온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본 적 있으십니까? 혹은 반대로 나는 배짱이처럼 쉽게 살아보려고만 하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 아무 힘도 내지 못한 건 아닌지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개미의 성실함과 배짱이의 전략적 태도,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비로소 인생은 원하는 길로 흘러갑니다. 현실에서 성공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그녀는 젊은 시절 일하기 싫다며 도망 다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기회를 찾았고 결국 인생을 반전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말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돈이 흐르는 자리, 기회가 모이는 자리를 찾아갔던 겁니다. 그게 바로 그녀의 전략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실함만으로는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게으르게 살아도 되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무대에 서 있는가,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여러분, 혹시 지금도 너무 작은 무대에서 혼자 성실을 갈아놓고 계신 건 아닙니까? 혹은 남이 만든 무대의 구경꾼으로만 앉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사실은 말입니다. 기회는 늘 특정한 무대에서만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 서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성실도, 아무리 대단한 재능도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개미처럼 성실하게 준비하되 반드시 배짱이처럼 전략적으로 무대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죠. 나는 지금 개미입니까? 배짱이입니까? 아니면 성실한 개미의 마음과 전략적인 배짱이의 눈을 함께 가진 새로운 존재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반전은요, 의외로 사소한 자리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이 내일은 개미도 배짱이도 아닌 현명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